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경기 동두천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걸고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현직 시장의 시정 연속성을 무기로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선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유동인구가 몰리는 거점 지역을 선점하며 사활을 건 막판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인규 후보는 지역경제 회생을 생존 과제로 던졌습니다.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온 동두천에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구 지정 등을 통한 경제 대도약과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이 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특구에 담아서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다시 생겨나서 만 명이 늘어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인규 불철 주야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오직 동두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쉼없이 4년을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큰일 해낸 후보 박형덕에게 한번 힘을 더 한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밑 공방도 요새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형덕 후보 측은 이인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인규 후보 측은 실무진의 단순 착오라고 반박하는 한편 박형덕 후보의 국도비 확보 부풀리그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인규 후보의 변화와 경제 회생론이 민심을 움직일지, 박형덕 후보의 안정과 연속성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지 동두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6.3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시작된 후보자들의 공방이 토론회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소통 문제를 놓고 두 후보 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건데요. 양측이 잇따라 반박 자료를 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선관위 주관 부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부천 원도심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조용익 당시 부천시장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원미동 3080 도심개발에서 주민들이 가장 애석하고 마음 아팠던 부분이 시장을 만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광내경 후보가 원미 지구 3080 사업에 주민들이 시장을 만나지 못했다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조 후보는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곽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부천시가 원미동 일대 주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와 설명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제시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 분양가 재산정과 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성 보정을 통한 사업 재추진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곽 후보는 조 후보 측이 제시한 일정 이전부터 주민들의 면담 요청이 있었음에도 시장은 직접 나서지 않는 등 소통 부재가 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7월 8일 주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그 자리에 조용희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이후에 스스로 LH 진주 본사를 찾아가고 세종시의 국토부를 만나러 찾아가고 그리고 용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때서야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만나달라고 한 달 동안 호소하는 동안 시장은 뒷전에 있었고 6.3 지방선거의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소통 부재 논란의 불씨가 후보자들의 거듭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방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부평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가 출근길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응원에 시민한다고 밝힌 차 후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후보의 5대 공약은 굴포천 복원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부평역 GTX-B 복합 환승센터 조성 추진, 1113 공병단 대형 복합시설 조성, 그리고 캠프마켓 공원 조성입니다. 특히 재선의 현역 구청장인 그는 3선 구청장이 된다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부평구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부평구와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부평의 미래를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단비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역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 이 후보의 5대 공약은 월 8회 동네 출근제와 민원 8일 책임 회신제 실행, 현장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즉시 행정 실행, 행사 예산 사용처 100% 공개, 그리고 구청장 연봉 88% 수령 등 88% 공약입니다. 이 후보는 지금 부평구에 필요한 것은 변화라며 구민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저는 정말 일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고요. 우리 부평구청이 일하는 방식부터 정말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주민들과 함께 부평을 바꿔나가고 부평의 미래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평 구민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인천 지역 선거인 266만 3,459명 가운데 57만 5,729명이 참여해 21.62%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10.15%, 둘째 날은 11.47%로 집계됐는데요.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11.3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 제8회에서는 20.08%를 기록해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1%를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인 23.51%보다는 1.89%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34.6%로 가장 높았고 강화, 제물포, 연수, 검단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평구 21.54%, 계양구 21.33% 등 6개 지역은 인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으로 가봅니다. 경기도의원을 뽑는 의정부시 제3선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의정부시의 제3선거구 신곡 1, 2 장암 자금동 도의원으로 출마한 김조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고요.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 특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 유치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도권 기본 정비 계획법의 규제로 묶여 있는 가민 억제 군역을 해체시키는 문제점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시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광역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암동, 신곡 1, 2동, 자금동 주민 여러분, 언제까지 말만 앞서는 약속에 속으시겠습니까? 의정부가 키웠고 이제 의정부의 가치를 진짜로 키울 준비된 도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철호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예산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소통력, 카투사 연합회에서 증명한 독보적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은 저 이철호뿐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고 경기도 예산 확실하게 뺏어오겠습니다. 이철호가 당선되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방치된 캠프카일, 택지 개발 대신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채워서 일자리를 폭발시키겠습니다. 둘째, 답답한 동일로 정체를 뚫고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어르신 복지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중랑천과 부용천을 걷고 싶은 명품 생태 하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일꾼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정부의 가치를 2배로, 주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실천하는 도의원 기호 2번 이철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양주 지역으로 가봅니다. 경기도의원을 뽑는 양주시 제3선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양주시 부의장이자 6.3 지방선거에 양주시 도의원 후보로 나오게 된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신도시입니다. 그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양주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기성의 틀을 깨부시고 새로운 감각의 청년 후보들을 전면 재배치하였습니다. 도의원 후보로 제1선거구 사회복지 전문가, 제2선거구의 법률 전문가, 제3선거구의 양주시의 행정을 가장 잘하는 행정 전문가이자 정치 전문가 저 최수연을 전략 배치하였습니다. 민주당 원팀으로 경기 북부 중심 양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양주시의 일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민주당 원팀으로 새로운 양주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천 1동, 옥정 1, 2동 도의원 후보 강혜숙입니다. 지금 양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주, 가족복지 전문가 강혜숙이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 교육 환경 좋은 양주, 청년의 일자리가 걱정 없는 양주, 어르신의 노후가 편안한 양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주를 가족복지 전문가 강혜숙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경기도가, 양주시가, 회천 1동이, 옥정 1, 2동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복지 전문가 강혜숙입니다. 기호 2번 강혜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남편과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도 당시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1일 오전 0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빌라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달 말까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우기와 폭염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으로 시는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수방계획 수립 여부와 수방자재 확보 상태, 수중 펌프 등 장비 보유 여부로 여름철 콘크리트 타설 관리 등 품질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 5월 28일 김포시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 관광지와 역세권, 주요 상권 등 30여 곳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요. 실시간 인구와 소비 현황, 돌발 사고와 날씨, 대기 환경 정보는 물론 혼잡도와 상권, 부동산, 취업 등 다양한 정보들을 지도 기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교통과 재난안전, 관광,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 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조사 결과는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인공지능 활용 여부, 매출 규모, 영업기간 등입니다. 온라인 조사는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찾아가는 방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지역 내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상태와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김밥과 회 판매업소,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 자율 점검표를 제작하고 손 씻기와 보관 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